안녕하세요. 우리가 맨날 이기만 하고 안 찍고 있던 슬램 덕후. 그렇죠. 슬램 덕후. 네, 제가 슬램 덕후였죠. 그렇죠. 덕후였고 오랜만에 다시 덕질을 좀 했다면 했죠. 그러니까 뭐 육아 때문에 뭐 물론 뭐 N차 관람 이런 건 못했지만 한 번만 봤었나요? 네,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제가 두 번 봤군요. 네, 결국에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일단 그것 때문에 차에 설치하는 핸드폰 번호 보여주는 그 주차 이렇게 필요할 때 그것도 슬램덩크 아이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만화책도 사던 거 다시 보고 심지어 퍼즐도 받아내고 뭐 퍼즐은 사실은 우연히 받는 걸 성공했죠. 그 CGV에서 줬던 퍼즐 있잖아요. CGV에서는 그 굿즈로 진짜요? 네, 굿즈 이벤트로 퍼즐을 주는 게 있었는데 퍼즐 세트가 있었는데 정확히는 팝콘 세트 중에 그게 이제 제가 보러 간 CGV가 그 동네 사람들만 오면 오는 건데 심지어 동네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영화관은 아니었어서 다행히 남아 있었죠. 네, 되게 늦게 보러 갔는데도 남아 있었어요. 늦게 보러 가서 아마 재입고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재입고가 됐는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영화가 인기가 없는 CGV였다 보니까 남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 좋게 퍼즐까지는 얻었죠. 그래서 포토 티켓도 열심히 뽑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우리가 이제 슬램덩크 얘기를 좀 하다가 한번 찍어보자 해놓고 뭐 각자 바빠서 그렇죠. 저희가 슬램 덕후를 찍자고 얘기를 했던 게 거의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거의 학기 초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그 사이에 참 바빴죠. 그때까지는 뭐 저도 이렇게까지 바쁘지 몰랐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고. 영훈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7개 수업을 미쳤죠. 심지어 한 학교가 아닌 새 학교죠? 네 학교요. 네 학교에서 하고 있고. 두 학교 가는 날이 월, 화, 금. 일주일에 3번이에요. 엄청 빡세게. 그죠.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인물별로 해볼까. 왜냐면은 뭐 버스 슬램덩크가 송태섭 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인물별 얘기를 해볼까. 누구 먼저 얘기할까 하다가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더 덕질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좀 더 주도를 해보자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당연히 주인공부터 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팀을 생각했을 때 부산의 팀을 생각했을 때 이건 당연히 주장부터 얘기해야 된다. 채치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채치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딥하게. 이 최신판이죠 이게. 최신판 요거 기준으로 일단 요거 일부만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거 10권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좀 채치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10권은 이제 그 북산과 지역 예선, 해남전 끝났고 무림일 거예요. 그 다음이 무림전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해남과 능남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제 10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 20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성격면들은 거의 다 드러나요. 채치수에. 채치수의 성격은 거의 다 드러나죠. 앞부분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채치수에 대해 얘기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11권부터 20권까지로 채치수를 마저 얘기하면서 좀 한번 채치수라는 사람을 그럼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에 송태섭처럼 채치수를 기반으로 뭔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예상되는가 혹은 또 우리 맘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어떤 내용을 상상해볼 수 있는가를 한번 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훈님이 생각하였을 때 채치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약간 한 문장이든 뭐 하여튼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일단은 저처럼 약간 슬램덩크에 대해서 뭐 경험은 하였으나 막 엄청 딥하게 좋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 때 채치수는 그냥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
리더? 네. 네. 뭐 그 정도이긴 하지만. 네. 네. 최치수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승부욕이 강한. 그렇죠. 네. 전형적인 이 커리어를 원하는 그 농구 쪽으로의 커리어를 원하는 승부욕 강한 그 북산이라는 팀의 주장. 그래서 스포츠 팀 특성상 특히나 고등학교 팀 특성상 그죠. 옛날 시대기도 해서도 더 그렇겠지만 카리스마는 기본이고 사실은 좀 카리스마를 넘어서서 약간 압박을 많이 하는 그 팀원들과 맞아요. 그 후보 선수들까지 훈련도 빡세게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윽박도 지르고 맞아. 네, 혼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사실 만화니까 만화 장면상으로는 막 때리기도 하죠. 근데 뭐 이제 실제로는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지만 뭐 이게 사실 옛날에는 많이 맞긴 했죠. 그죠. 뭐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뭐 엎드려 뻗쳐서 뭐 궁뎅이 때리고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그냥 이제 꿀밤을 세게 때리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사실은 만화라서 이제 엄청 세게 때리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 만약 그렇게 때렸으면 사람 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때렸다고 상상해본다면 그래도 좀 미래적인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슬램덩크가 막 나왔을 때의 시기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래도 미래적인 주장이긴 했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그 시대 기준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상당히 그 목말라 있었죠. 즉 어떤 걸 목말라 있었냐면 사실 우리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이 어떤 우리나라에 사실은 축구부, 농구부가 있으면 당연히 선수를 할 애들을 모으죠.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죠. 아직까지도 심지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부터 이미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기본은 서클 활동이잖아요. 맞아요. 네, 기본은 서클 활동인데 좀 승부욕을 가졌고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대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우승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맞아. 더 진지한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든지.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최치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 전국 재패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승부욕이 강하다는 뜻이고 같은 팀원도 그런 승부욕을 갖기를 원하던 주장이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죠. 그 만화책에서 중간중간에 나온 내용이 선배들이 항상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심지어 뭐 본인 동기들도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그 권준호라는 베프 빼고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꼭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니? 나 너무 힘들어. 토 나올 것 같아. 너는 그렇겠지만 나는 그냥 이거 서클 활동이야. 맞아. 이러고 떠나죠. 사실 이게 마치 그건 있어요. 채치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 보이긴 해요. 약간 독불장군 같은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왜 이기고 싶지 않지? 맞아. 약간 요런 멘트들을 많이 날리거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면만 생각하면 독불장군 같고 되게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잘 보면은 또 상당히 그 감수성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수성도 있고 본인만의 이 그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농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열정과 승부욕은 기본이고 로망까지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참고로 그 채치수의 첫 등장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강백호와 채치수가 맨 처음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채치수와 강백호가 마주친 다음에 그 트러블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가 아주 엉뚱한 짓을 하다가 채치수가 매우 창피한 상황이 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농구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그게 맞으면 약간 그 강백호가 농구부에 가서 뭐 입단이라기보다는 입단 전 얘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강백호가 최치수의 동생인 최소연한테 그렇죠. 반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최소연과 최치수의 관계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최소연이 서태웅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죠. 강백호가 되게 열받아 있었는데 그래서 농구에 농자도 듣기 싫어, 니은자도 듣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농구부 애들이 실수로 공으로 강백호를 맞춰요. 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아 했는데 농구공에 보이니까 막 괴롭혀요. 막 그 선배들을. 맞아. 2학년 선배들을 막 괴롭혀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최치수가 나타나서 목을 끌어당기면서 던져버려요. 강백호를. 네. 그러더니 너는 뭔데 10이야 이러면서 이제 붙기 시작해서 농구를 막 모욕하니까 강백호가. 네. 맞아. 최치수가 열받아가지고 맞아. 너 그럼 나랑 한판 붙어. 네. 농구로 붙어. 네가 농구를 그따위로 말해? 이러면서. 그래서 너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내가 진 거야. 라고 해서 둘이 1대1 대결을 하죠. 그러니까 강백호는 농구를 하나도 모르니까 아주 엉뚱한 짓을 하죠. 거의 럭비처럼 하고. 맞아. 발차기도 하고. 맞아. 냅 돌아 이러죠. 최치수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강백호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최치수의 엉덩이를 까죠. 맞아요. 그 엉덩이 깐 것만 기억나. 그쵸.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반칙성 플레이지만 결국에 강백호가 덩크에 성공하면서 최치수가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너가 이긴 거야 라고 해주고 그때 이제 최소연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사실 우리 오빠야 라고 해주면서 강백호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최치수한테 오라버니 라고 하는 약간의 엉뚱한 또 이제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관계인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백호가 사실은 최소영과 최치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농구부에 입단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죠 처음에. 네. 그렇게 됐었구나. 그러니까 요 스토리만 봐도 최치수가 농구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일단 이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뭐 농구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심지어 애착이 있다 해도 적당히 있다면 누가 농구를 욕을 하든 말든 그렇죠. 됐어 뭐 저런 애들 원래 많지 뭐. 맞아. 이거 갈 일인데 그걸 참지 못할 정도로 맞아. 농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중고딩 때까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혹시 승재님 그런 거 없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욕해서 싸우기까지는 안 했어도 되게 사실 화났다든지. 저는 없었는데 왜냐면 저는 그 오히려 중고등학생 때까지 승부욕이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꼭 승부욕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엄청 뭔가 좋아했어도 그냥 별로 이렇게 아닌가 있었나? 예를 들면 피아노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그 전혀 없었어요. 피아노를 격하더라고. 아니 뭐 피아노 욕하는 사람 별로. 네. 뭐 모르겠네요. 뭐 특정 음악 장르?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그랬던 것 같진 않거든요. 취향 존중이 몸에 배셨군요 어릴 때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좋아하는 거지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영훈님은 아마 이제 농구? 아닌가? 농구는 아닌가? 약간 어릴 때 성격상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 약간 스승님을 욕하는 친구랑 싸운 적은 있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제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분을 직접 대면해서 수업 듣고 싶어서 대치동까지 가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일산에서. 근데 그분을 너무 약간 거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욕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네. 너는 뭔데 내 스승님을 그렇게까지 욕을 하냐 라고 해서 제가 노발대발했더니 그 친구가 당황해서 어버버버 하다 도망친 적은 있어요. 네, 그런 적은 있네요. 네. 네. 적어도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어떤 특정 과목을 잘 되게 못하다가 잘하게 만들어준 분이셨거든요. 수학이었어요? 아니면 수학은 아니었죠. 그냥 다른 과목? 네. 수학에 깨달음을 주신 분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학 성적이 안 좋았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못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친수는 사실 근데 꼰대기도 해요.
엄청 꼰대죠. 완전 꼰대예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포츠 팀의 그런 승부욕 있는 주장의 모습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기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길 마음이 있다면 기초를 잘 쌓아야 돼라는 것 때문에 강백호 기초 교육에 엄청 처음에 이제 신경을 쓰죠. 맞아.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맞아요. 예, 막 강백호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죠. 막 난 슬램덩크나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예,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뭐 그런데 다 안 받아주죠. 그 약간 애 같은 그런 행동을 안 받아주죠. 근데 이 기초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치수의 친구 중에 네. 유창수라는 유도부 주장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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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강백호를 꼬시려고 해요. 강백호의 그 좋은 운동 능력과 피지컬을 알고 있어서 유도부로 꼬시려고 하는데 그걸 몰래 이제 권준호랑 최치수가 지켜봐요. 네. 그러다가 됐어. 나는 바스켓맨이 될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나는 바스켓맨이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강백호가 거절을 해요. 결국에.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아요. 최치수가. 요 점에서 이제 되게 감성적인 면이 있는 게 네. 드러나는 네. 거죠. 네. 네,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면 뭐 결국에 농구를 택하네. 뭐 그래 뭐 농구 해라. 이렇게 그냥 여길 수도 있는 건데. 저 자식이? 네. 제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감동을 받죠. 그거를 감동을 받고 직후에 레이업 슛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해줘요. 강백호한테. 네. 근데 물론 이제 강백호 특성상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뭐 자꾸 서태웅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고 막, 막 짜증내고 막 방해하고 괜히 그 서태웅을 지는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네. 뭐 결국 이제 최소연 덕분에 이제 레이업을 잘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교육적인 거를 잘 아는 캐릭터인가라고 느꼈던 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구라는 게 재밌게 하려면은 경기를 일단 뛰어보게 하고 그 안에서 룰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꼴맛을 보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농구를 해보면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기초가 안 돼 있는 애랑 하는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러다 보면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네. 왜냐면 그죠. 얘네 그죠. 수준으로 못 따라가겠어 재미도 없고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농구 못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 꼴맛을 보게 해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얘 어느 정도의 마음이 확인되자마자 딱 레이업 슛이라는 처음으로 슛 교육을 해주는 네. 그 지점에서 막 물론 뭐 이건 다 작가의 뭐 이제 작품이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그죠. 채치수라는 캐릭터를 실존 인물처럼 여기자면 얘는 상당히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리바운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맨날 뭐 아니 이제 처음에 리바운드라는 게 뭔지 그리고 리바운드를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너는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강백호가 아니 누가 못 넣은 공을 보고 잡아서 뭐해 됐어 나는 내가 골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네. 치치수가 딱 너 잘 모르는구나 딱 이러면서 이런 말이 있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하는 거라는 거. 사실은 뭐 있는 말이긴 하지만 뭐 별로 과연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왜냐면 강백호는 항상 캐릭터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주인공이지만 만화 주인공이지만 더 이 경기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항상 원하는 캐릭터여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맞아. 오케이. 그럼 리바운드 해봐. 뭔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걸 보고도 채치수가 약간 은근히 사람하고 밀당을 잘하는구나.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 그래도 사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반론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뭐였냐면, 근데 채치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은 안 하지 않느냐. 약간 조금 강압적으로 이제 팀원들을 조금 푸시하고 그 네. 푸시하는 이유가 자기가 세팅한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강력한 어떤 리더라기보다는 이제 강력한 그죠 리더 뭐 강력한 그런 이렇게 푸시하는 리더십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딱 그걸 물어볼까 말까 생각하던 찰나에 약간 강백호한테 이 리바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을 주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죠?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런 장면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네. 네, 네. 뭐 가스라이팅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는 진정한 교육과 가스라이팅은 딱 그 경계죠. 그죠. 긍정적 그 경계가 무섭죠. 예. 조금 잘못 가면 가스라이팅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가스라이팅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그렇죠. 네, 네.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교육이 잘못되면 가스라이팅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잘못되면. 맞아. 예, 그 사실은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닌데 맞아. 그것만 옳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학원 교육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시험 성적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교육을 듣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스라이팅 같은 형태로 발현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조금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이제 아무래도 성적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런 그죠. 의미로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치수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리바운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죠. 채치수는 모티베이션을 안 해주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모티베이션을 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채치수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채치수는 여태까지 승부욕이 강한 팀원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지. 얘기하겠지만 뒤에 보면은 그렇지. 정대만이 원래는 농구의 유망주였고 천재라 불리던 그 무석중 출신의 네. 그 도대회 MVP 출신이에요. 지역대회 MVP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그래서 유명 인사였는데 네. 고1 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안 선생님 때문에 여기 북상고로 왔고 거기에서 에이스 유망주로 왔고 그래서 채치수 권준호가 진짜 정대만과 함께면은 좀 그래도 전국 재패라는 거를 목표로는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를 꿈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대만이 무릎 다치고 그러고 나서 뭐 좌절 겪고 정대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약간 철없는 행동을 해서 다시 다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또 다시 좌절하게 된 거죠. 채치수 입장에선. 그래도 채치수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 팀이 좋은 팀이 되기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부터 일단 실력을 기르자 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센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만큼 승부욕이 있는 멤버를 한 번도 못 만났다는 트라우마. 그래서 서태웅이라는 신입생이 들어온 건 너무 반가운데 문제는 강백호는 운동 능력이 좋은 건 알겠고 막 본인 동생인 최소윤이 얘는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정말 농구부에 들어와서 승리를 갈망하는 멤버가 될 것인가가 항상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스켓맨이 될 거야 였는지 바스켓맨이니까 라고 했는지는 조금 확인해보고 싶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신뢰가 생긴 거죠. 네, 왜냐면 가능성을 봤을 경우와 못 봤을 경우의 그 차이인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채치수가 이제 드디어 강백호의 가능성을 봤어. 그리고 얘는 원래 피지컬이 좋은 건 알아. 점프력도 장난 아니야.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뭐에 써먹어야 되지? 뭐의 역할을 줘야 되지?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리바운드다. 이게 떠오른 거죠. 그게 가장 제일 빨리 배울 수 있고 얘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려면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는 약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강백호가 원하진 않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보고 막
아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들었다 놨다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독불 장군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라고 저는 그 순간부터 느꼈거든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강백호도 이 채치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채치수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사실 뭐 강백호가 이제 설정상 조금 피지컬은 좋지만 이제 뇌지컬은 조금 딸리는 캐릭터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강백호는 네.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경기할 때도 이제 안 선생님이 이게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또 아 그렇죠. 아, 그 중간 중간에 막 속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채치수가 경기하다가 중간에 거짓말도 해요. 강백호한테. 안 먹히면. 근데 그게 이제 강백호가 했다가 안 먹히면 이제 열받죠. 뭐야 이렇게 하려며 이러면서 사실은 다 얘가 엉뚱한 짓 안 하게 하려고 하는 네, 거짓말. 네. 아. 이런 경우도 가끔 나와요. 가끔 아. 초반에.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많은 장면은 아니고. 네. 강백호가 귀가 얇아요. 아, 맞아. 아 그런 거. 그리고 네. 듣고 싶은 얘기 들으면은 반응해요. 아 맞아. 경기를 제압한다고?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에 초점을 뒀다기보다 경기를 제압하는 자가 된다에 초점을 그치, 두는 그치. 약간 그렇죠. 강백호 자체가 그런 캐릭터여서 그치. 그래서 채치수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를 잘하고 맞아. 좀 좋게 말하면 약간 사람 교육시키는 게 맞아. 뭔지 좀 아는 것 같다. 네.